보험사에 대응하는 모임. 암만. 예, 저희가 만난 게 2018년도 국감 때 뵀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그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분들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중에도 그런 중에도 실질적으로 삼성생명은 언론에는 수용하겠다 발표는 해놓고 지금까지 그 미흡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그 고객 창구에 들어가가지고 암 환자들이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삼성이니까 우리는 보험금 받을 때까지 이 출입문에서 나갈 수 없다 이래서 지금 안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야농성 오늘 9일차입니다. 9일차에. 네. 예. 근데 지금 지급 안 한 이유가 뭐 어떤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정말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보험은 가입시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를 받았을 거고 그 보험회사가 약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약관이 없는 뭐 갖은 그 핑계들을 대죠. 특히 최근에는 내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부 규정이라는 게 뭐나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내부 규정은 밝히지도 않고. 내부 규정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죠. 항상 처음에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 못 준다. 그 다음에는 잔존암이 있어야 된다. 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요양병원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주치 소견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그냥 약간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답변을 바꿔가지고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를 이제 고발을 했어요. 삼성생명이. 고발을? 네네네. 어떤 이유인가요? 고발이? 내용이? 뭐 집시법 위반에 명예훼손죄,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위반 뭐 붙여놓을 건 다 붙여. 에 대해서 신고 안 하셨나요? 그죠? 신고 다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지금 하지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 이상 삼성생명이 위법했다고 저희들까지 위법하면서 집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오히려 위법해놓고 저희들한테 그 허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허위에 대해서 허위 고발장이라고 저는 단정 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내용들을 보니까 그동안 언론에 저희들이 보험증권 변조된 사실, 그 다음에 저의 7일 입원을 뭐 490일로 한 거, 이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같은 저의 사례와 같은 암 환자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분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분은 보안모의 저 위원이신 박보경님. 박보경님. 저쪽에 계시는 분은 보안모의 위원이신 이양희님이신데요. 이양희님은 어떤 지금 병세가 어떠신지. 그때는 상당히 제가 안 좋으신 걸로 제가 봤는데 2년 전에 많이 좋아하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좀 힘들게 항암 치료도 했고 그 항암 부작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도 저는 마약 진통제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시고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걸어는 다니는데 삼성생명에서는 이게 저를 어쨌든간 저에게 지급을 못한다 해서 제가 분조일을 2018년 9월 18일에 올라갔는데 2018년도? 그 돈도 사실 2달 반 만에 제 담당자가 없어서 결국은 금감원에서 제 담당 선임하고 삼성생명하고 삼지 대면을 하면서 정부 지급을 받았어요. 정부 지급을 받았는데 근데 그 이후 제가 이제 항암 치료 끝나고 방사선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그거는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사례가 돼서 상당히 보험을 받기 힘든 사례로 지금 미안하신 감정이 있으시다고. 엄청 지금 우리 환우들한테 미안한 게 삼성생명이나 모든 보험사에서 저는 분조위에 참석할 때도 이상재 보훈장부 앞에서 제 케이스를 가지고 환우들을 주님 아니 이런 거를 저를 잡으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입니까? 뭐 제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뭐 수십 번 응급실에 실려가고 뭐 걷지도 못하고 거의 기어다니는 수준이고 호중구 주사도 24번인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그 기준이란 게 당장에 죄송합니다. 돌아가셔도 돌아가실 정도가 돼야지만이 주겠다. 그런 뜻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그 기준 아닌가요? 암 입원 보험금이라는 거 자체가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그러니까요. 거지. 저희들이 죽기 직전에 잘 죽기 위해서 보험을 하는 게 아닌데 후손들한테 돈을 뭐 니들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는 아까 그래야지만 준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그때까지 가라 그런 뭐 이렇게 상당히 아니 그러는 저한테도 주지를 않으면서 저를 인용해서 보험사들이 특히 삼성생명에는 저를 인용해서 이래 해서 당신은 응급실 실려가지 않아서 못 주고 이제 걸어다녀서 못 주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렇게 상암 안에서 못 주고 상암 안에서 못 주고 방사선도 안 줘요. 삼성은 방사선도 안 줘요? 안 줘요. 무조건 원래 방사선 회장이 주게 돼 있는 대표는 주게 돼 있는 당연하죠. 방사선도 항암인데 암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방사선 정상인에게 방사선 치료합니까? 그렇죠. 암 환자 아닌 사람한테 방사선 치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 환자의 암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은 항암이나 이런 거는 1차 항암의 그 눈에 보이는 암 조직은 수술로 하겠죠. 하지만 암세포가 전신에 어디에서 어떻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암세포들의 그 잔존암이 남아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걸 다시 한번 치료하는 게 항암이고 그 의학적으로는 보조치료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항암치료, 그 수술치료 이런 것들을 방사선 치료를 하죠. 다음 분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팔에 좀 뭐 붙이고 나오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부종이에요. 부종. 이름 한번 얘기하시고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보경이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 18년도?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암을 수술을 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이제 마치고 났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방사선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게 팔이 부종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팔이 부종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치료를 해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해서 이게 팔의 부종이 좀 이제 완화가 됐는데 다시 한 1년 정도 되니까 또 다시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부으니까 이게 이제 통증이 제가 이제 통증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거 팔도 많이 저리고 제가 이제 재활의학과 가서 이제 그런 지금 이쪽 팔하고 이쪽 팔하고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틀려요. 그 부종이란 게 그러면 이제 그 암의 전이가 되게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아까 잘라내신다고 제가 그러니까 림프가 제가 이제 전이가 됐기 때문에 림프로 림프를 이제 다 잘라서 방사선까지 여기 이제 그 림프 있는 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기가 그 유착되거나 이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게 림프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순환로가 없다 보니까 팔이 이제 부종이 생긴 거죠. 근데 부종이 생겼는데 거기서 지금 항의를 하고 계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건가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가 아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그러니까 뭐 방사선 치료도 하시는 거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항암을 하면서 부작용을 엄청 겪었거든요. 부작용도 많이 겪기도 하고 응급실 실려가고 병원도 입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마쳤거든요. 마치고 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항암 방사선 할 때도 아예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근데 이제 그런 사례가 그 다른 보험사도 다 그런가요? 지금 뭐 유독이 삼성생명만 그런 건가요? 유독이 삼성만 그런 거죠. 지금. 삼성만? 네네. 다른 보험사들은 암이 발견이 되면 이렇게 뭐 대표님 주시는 그 지급을 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전체 보험사들이 저희들이 보험모가 활동하기 전에는 담합을 반드시 안 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험모가 이제 암 환자들이 거세게 개개인이 항의하다가 이제는 모여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이 갖은 그 관계기관에 뭐 당국에 고발장이라든가 민원, 청원, 그 다음에 진정서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그 국민감사 청구도 요청하고 청와대에 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런데 저희들이 진정서를 다 제출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부담을 잊게 된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지급 공고를 내리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열고 하면서 그 삼성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회사들은 그래도
좀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주기 시작을? 예. 그전에는 일절 주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활동 2018년도 됐잖아요. 대부분 안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국감에서 눈물도 흘리시는 거 보고, 또 이제 그분들이 답변들, 그러니까 삼성생명 그때 당시에 이제 부사장도 나오셔갖고 답변하시고, 다른 분들 오셔갖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년 만에 지금 다시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몇 개의 사례, 그러니까 아주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겠네요. 언론의 행위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지급 공고를 내린 후에도 삼성생명은 수용을 한다 이렇게 발표해놓고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급 공고를 해놓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지급 공고를 했어요. 그러면 타 보험사들은 그 건에 대해서 지급을 80% 이상 수용한 걸로 알아요. 지급된 걸로. 근데 왜 유독이 삼성생명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법으로 하라는 거죠. 지급 공고는 공고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공고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종합검사를 실시를 했어요. 지금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는데 그 삼성생명의 위법과 저희들이 부당한 업무 행위들을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종합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지금 뭔가 정부 기관들은 보안모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약자의 편에서 조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부 기관들? 글쎄요. 저는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이 아마 문제를 제기를 해도 이 회사가 삼성이라는 이유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만약에 삼성이 아닌 타 기업이거나 그렇다라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삼성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근데? 삼성의 보험계약자가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1위 보험사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회사도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국감 때 2018년도 국감 때 부사장이 오셔가지고 부사장도 이거 뭐 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게 아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 그게 아닌지 그렇게 해결하겠다는 그냥 알아보겠다는 수준이었나요 그때 말씀하신 게?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위증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상법상 보험사의 책임 지리에 대해서 약관에는 없지만 보험 산출 방법서에 명시되어 있다 이랬는데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회사의 산출 방법서를 보고 보험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약관이 없는 내용은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있어요. 약관에 의해서 보험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도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건으로 분쟁이 있을 때는 약관이 우선한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고요. 약관보다 우선하는 게 보험 증권이에요. 증권. 보험 증권은 개개인 간의 계약 증서입니다. 근데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계약 증서도 사실은 변조를 해왔고요. 변조했던 게 그때 이제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제가 최근에 재발행을 해보니 아직까지도 변조된 내용으로 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당시와 그 지급할 당시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그때 국감장에서 지급할 때 다르게 주기 위해서 그 고객에게 사전 안내장 하나 없고 원래 계약 증서나 약관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계약자 변경 불이익의 원칙에서 계약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한다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계약자한테 사전에 어떤 고시도 없이 고시도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건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거죠. 그래놓고 그걸 빌미로 해서 부지급하고 있어요. 미지급하고 있어요. 미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게 그때 국감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금감원장 면담 건 상당히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위원회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변화된 게 이제 있는데 최근에 지금 삼성생명 내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그 농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농성은 저희들이 사실 암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재발이라든가 전이 방지를 위해서 상당히
자기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치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암 환자들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하자면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나의 당장 처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많은 계약자들 그리고 가족들 당장 예, 나중에 누구든지 재발할 수 있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그렇게 2년 동안 국감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이 또 이거를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 저희들이 아는 분들만 해도 지금 서너 분이 계시는데요. 네. 아마 수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예. 암으로 인해서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약 30%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게 다 치료와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보안모에서도 저는 일반 네. 분들이 그러잖아요.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암에 걸리면 돈을 주는 거 아니야. 뭐 방송에서 보면. 네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다 허위라고. 그렇죠. 예, 가입할 때와 예. 다르게 예. 지급할 때 내용이 다르다라는 예. 거는 예. 불안전 판매에 해당이 되면 물론이고 예. 그게 고의성이 있다. 예. 그러면은 고의성이 있으면은 보험 사기에 해당됩니다. 예, 고의성이. 네네. 그건 모든 보험회사들이 다 지금 뭐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식으로 팔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만약에 팔 때 작정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예. 그건 완전 고의 사기고 지금도 예. 사실은 예. 보험회사가 그래도 기업의 책임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약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지급하도록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내부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과연 계약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지 보험 가입할 때 모르고 가입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딱 실물로 보니까 제가 이런 분들조차도 보험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게 이거 한번 카메라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카메라 한번 이번 예, 지금 팔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예, 아닌가 이쪽 팔 하고 네. 양팔. 이렇게. 이렇게 암에 걸리셔갖고 이렇게 현재 있는 상태에 누가 봐도 이거는 결과도 다 나오셔가지고 근데 네. 아니 어디 지역에서 어디 지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양병원에 있어서 지급을 못한다라고 그건가요? 단순히? 그렇죠. 암치료가 아니다. 요양병원에서 다른데 그러니까 통원치료 형태로 했는데 돈을 못 주겠다. 예. 이런 거잖아요. 치료도 하고 입원해 하고, 있으면서 예. 주 치료병원에 예. 치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병원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 만약 병원 다니면서 통원치료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통원이죠. 그거는. 통원이죠. 네. 통으로 되는데. 지금 네. 지급을 안 하는 거는 네. 암 입원 보험금이에요. 제가 설명을 좀 예, 좀 드릴게요.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약시 약관입니다. 이게 네. 94년도, 98년도 약관이에요. 예. 그러면 이때는 약관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면 네. 요양병원에 조금 대해서, 올려주십시오 카메라에. 요양병원에 예, 대해서 예, 이 입원의 정리와 장소에 예.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예.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여기 내용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이렇게 약관이 다 있네요. 약관에 있죠. 네. 의료법 3조 2항에 준하는 병원이면은 예. 집에서 치료가 곤란해서 자택에서 어디가 치료가 있습니까? 곤란해서 예. 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여 치료에 전념하면은 이게 네. 정당하게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요양병원이 뭐 안 된다라는 요양병원이 의료법 3조 2항에서 정한 병원이고요. 예. 지금 현재 수술을 하잖아요. 예.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예. 최대 입원이 거의 한 길어봤자 7일 정도? 7일. 예, 뭐 보통 일주일 이내로 퇴원을 해요. 그러면 그쵸, 항암하고 예. 암의 치료가 수술만 한다고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면 항암도 해야 되고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기타 치료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허가된 병원이 유일하게 요양병원밖에 없어요. 아, 반대로. 네. 예. 반대가 아니고 현재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예. 그리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게 요양병원이 가능한 병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요양병원 안 된다. 그러면은 가입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뒤로 약관도 바뀌었나요? 예, 1994년도 약관 98년도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했고요. 예. 최근 약관. 2014년도의 약관에는 예. 직접 치료가 아니라서 못 준다 해서 2014년도에는 다시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2014년도에 특약으로 약관이 분류가 돼서 돼 있고요. 중요한 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다시 특약으로 분류가 돼서 요양병원 입원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약 약관이 2019년도에서야 요양병원 입원 특약을 구분해서 판매를 했는데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약관을 가지고 그 전에 가입했던 약관을 어떻게 보면 적용시키는 사례네요. 그렇죠. 구분이 엄밀히 다르죠. 보험 가입 당시에 계약 조건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원칙인데. 그럼 2019년도에 계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그 이후에 요양병원을 운운해야 되는데 이전에 정당한 조건으로 계약한 사람들에게 요양병원이라서 안 된다. 그거는 횡포죠, 횡포.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전혀 지금 이론 한 장 못 받고 계시는 거네. 네. 이거는. 그렇죠. 야, 참. 네. 그러면 지금 회장님은 어떻게 보면 대표 공동 대표라고 그냥 공동 대표님은 네네네. 그러면 저기 어떤 걸로 지금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용이? 저도 당연히 암 진단을 받았고 암 치료를 위해서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 근데 지급을 암 치료가 아니라면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데 고발까지. 제 병원 그 기록을 C코드를 R코드로 보험회사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요? C코드가 그러니까 암 환자는 CD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의사가 증명한 코드를 보험회사 직원이 임의적으로 R코드로 변경을 시켜놓고 R코드가 뭐예요? 그거는 기타 뭐 무슨 증후군이에요. 증후군? 암하고는 관련 없는 그 관련이 뭐 신생아 관련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 붙여놨고 저희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병원에 7일 입원했는데 서울대병원에 수술을 위해서 490일로 신용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놓고 실수라고 얘기하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뭐 손해사정사를 그러니까 앞세워서 허위 기록 문서를 작성한다던가 그 다음에 의사가 증명한 자료를 가지고 배제하고 간호사를 이렇게 뭐 치료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둔갑 의료 분석 자료라고 하죠. 의료 분석 보고서라고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사가 증명한 것도 배제시켜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갖은 이유를 대가면서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근데 뭐 청와대 청원을 했는데 그게 뭐 많이 알려지지를 않아가지고. 우리나라 이 문제가 저는 참 심각하다고 봤는데요. 저희들이 보안부에서 청와대를 개개인이나 단체로 저희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렇게 모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진정서를. 그럼 그거 어디 처리하는지 아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앞으로 그게 그냥 다시 갑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을까요? 다시 기간에 대해서 뭐 국가가 당국에 이 문제가 이 정도가 되면은 뭐 어떤 기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 해결된 게 금융감독원의 그때 당시 전재수 의원이나 몇 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금감원에 무슨 기구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건가요? 뭐 창구가 암 입원보험금 관련한 따로 처리 부서 담당 부서가 생겼다고 저는 들은 적이 없고요. 아 그래요? 그냥 암암리에 몇 사람이 들어서 전달을 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금감원에 생긴 건 뭐예요? 뭐 하나 생겨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뭔가야 그 뒤로 뭐 만나셔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하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그거는 어떤 거가 분쟁조정위원회는 아니 편집할 거니까 분쟁조정국에 저희들이 민원을 넣으면 분쟁조정국에 보험팀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갑니다. 보험팀으로? 네네, 생명보험팀, 손해보험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체적으로 전체 민원은 그냥 답변을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을 한다거나 또 금융감독원이 필요가 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거기서 인용과 기각이 처리가 되는 결과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다시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정명령의 공고, 아까 뭐 수용공 뭐야? 임용이죠. 지급 공고. 지급 공고. 예. 그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따르는 편이 많은데 은행들이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이양리님께서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부가 돼서 상정이 돼가지고 인용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어요. 삼성생명이. 근데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하는 거를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사선 치료한 거 있는 거예요?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암치료입니다. 암치료. 방사선이 이제 항암이 끝나면 환우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것도 방사선이 남편이 업고 가거나 휠체어를 태워가면서 방사선을 했는데 삼성 측에서는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이 다 건강을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지급할 게 없다? 그렇게 전부 보도를 해요. 저는 그 담당자가 도대체 아무리 전화를 해도 누구냐 그래도 제가 대장 전방 내약이 종이 컵으로 한 컵씩 하루에 매일같이 8월달까지 떨어졌어요. 지금도? 아니요, 작년 8월까지 떨어지고 걷지를 못하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든데 본병원 국립암센터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환자분은 모든 것에 대한 부작용을 안고 그 위에 표적 항암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부작용을 삼성생명 측에서는 삼성생명이나 뭐 흥국생명이나 똑같이 하는 말이 이거는 후유증으로 인정을 한대요. 후유증? 그래서 이게 판리에 후유증은 지급하지 않으니까 못 준다. 그러니까 항암치료도 영양제라 그러고 그냥 갖다 붙여요. 어떤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분정조정위에 올라감으로써 저 때문에 삼성에서 저를 악용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환우들한테 부지급을 하고 삼성생명뿐만이 아니고 모든 타 보험사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환우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도대체 금감원장님께서 왜 저를 거기에 그 아비타를 세웠는지 저는 그게 좀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 누구죠? 이방희 회원님처럼 이렇게 분쟁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지급받은 분들이 없는 걸로 알아요. 한 분이신가요? 글쎄 분쟁 조정을 해서는 그냥 그 분조위에서는 제가 한 사람 받으면 저 하나로 알고 있고 안 받으신 게 나을 뻔했네. 네, 그리고 투쟁하는데 상당히 동력을 또 잃으시는 그 이유권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 환자는 그 이후로 또 저기 방사선 표적 항암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내에도 줘라. 힘든 환자. 그런데 삼성생명에서는 못 준다. 저한테 전화 와서 얼마를 받고 싶으냐. 삭감의 의사를 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랬더니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심사 중이고 다시 재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손해사정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뭐 자문 이런 데 사인을 하라고 그래서 그 사인을 하지 않으니까 반송을 시켜요. 서류를. 아예 그 접수를 안 하니까. 손해사정인이 그게 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저기 대표님? 실제로는 정액형 보장보험은 손해사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대상이라고 하면 손해사정 제도를 그냥 아주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저 손해사정 대상이 아니라고 문서도 있었습니다. 문서가? 개인이 손해사정인을 생명보험사의 손해사정서에 대해서 생명보험사는 그 교부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손해사정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밑줄 그어진 쪽이 손해사정인이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명보험사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내용이 하고 손해사정인이 계속 나서가지고 본인들이 나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삼성의 그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삼성생명의 담당자는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손해사정. 손해사정만 보내고 손해사정이 담당자래요. 담당자를 알려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손해사정인은 이런 거죠.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을 가입할 때는 수술, 암 진단, 수술, 방사선, 그다음에 항암 약물 치료는 하나의 암의 치료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주 계약이라는 그
그 안에 요게 보험료가 설정이 한꺼번에 다 되어 있어요. 특약으로 구분된 게 아니고 거기서 구분이 돼서 보험료를 납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해당할 시에는 얼마를 지급하겠다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지급을 안 해요. 특약으로 구분된 것도 똑같습니다. 특약 보험료가 얼마 정해지면 보험금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험업법 188조에 의하면 2018년도 1월 22일에 상정이 돼서 7월부터는요 그 손해사정사가 보험금에 대해서 삭감하거나 하회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 법으로 금지가 돼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중간에 뭐 어느 정도 뭐 할인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위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생명의 그 상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무요? 상무. 김정일 상무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 오셔갖고 좀 깎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얼마를 받고 싶으냐. 얼마를 받고 싶으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이런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청구권에 대해서 무조건 그냥 돌려보내요. 지금은 왜냐하면 삼성생명의 보험금을 청구하려면은 그 동의함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함에 무조건 자문이 적혀 있어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돼요. 자문이?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자문을 하는지 모르고 저희는 자문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본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힘들게 했던 환자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사인을 안 하면은 아예 심사도 안 하고 서류가 반송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공고사항까지 해당이 되시는 이방희 회원님한테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하겠네요. 이길 수도 없는 거고. 60번 이상 한 사람도 한 60번 항암 중에도 지급 안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회원들 지금 현재 억울해갖고 이렇게 그 회원 가입 아는 분들이 지금 가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근데 몇 분이나 되신 거죠? 저희 그 단체 카톡방에는 800명이 좀 넘게 계시고요. 그러게 맞습니까? 네네. 또 물론 뭐 이제 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여튼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위원들이 구성을 조금 해서 그래도 조금 건강이 조금 좋아지신 분들 따라주고 그렇죠. 암환원들은 이게 활동성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입하시고 싶어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주위에 있는 뭐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험금 청구를 했던 기간의 집중치료가 일단 끝난 환자들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저 치료 중인 환자들보다가 조금 힘이 조금 그래도 컨디션이 좋은 환자들은 지금 앞에서 좀 나서 주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 보험금 청구를 했던 것들은 다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치료가 집중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에 입원했던 환자들 거를 지급하지 않은 거니까 저희들이 건강에 좀 따라주시는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건강에 따라주신 분들만 나와서 지금 현재 그나마 하지만 암 환자의 피로도는 일반인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희들이 에너지를 조금 과하게 쓰면 바로 피곤함을 느끼고 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재발이 되고 전이 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참. 근데 그렇게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에다가 대놓고 그냥 여러 사람들 불러서 빨리 뭐 나가라 뭐 아니면은 뭐 거기에 뭐 지금 고발건이 한 4개 고발. 아니요. 제목이 4개 이상이 있습니다. 4개 이상이 있습니다. 네, 제목을 그렇게 저한테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저희들이 2년 동안 삼성생명을 상대로 또 보험사를 상대로 싸웠을 때 계속해서 그 주장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거짓말들이 허위들이 많아요. 약관에 없는 내용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부사장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뭐 보험금 청구 건수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한 부분 소송건에 대해서 뭐 1년에 한 건 내지 2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명백한 위증입니다.
지금 재윤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만 봐도요. 삼성생명이 원고인 소송 건수만 해도 3년에 걸쳐서 53건, 피고인 건까지 합하면 500건이 넘는다고 돼요. 피고인 건까지? 예. 그러면은 보험 계약을 할 때 소송을 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누가 합니까? 혹시 안 늦죠. 안 하죠. 예. 근데 그런 수십만 건에 해당하는 건들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언론 기사에도 보면은 민원 관련해서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생명보험 민원 분쟁 조정건이 약 64,407건이라고. 아니, 암에 관련된 그 조정 건수가 6만 건이요? 예, 이 중에서 인용된 건은 36건에 불과하고요. 인용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수용된 건이겠죠. 지급한 건은. 그러니까 6만 건 중에 수용된 건이 몇 건이요? 36건? 야, 64,447건 중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이양기님처럼 인용 결정이 된 건은 36건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3년 동안에 걸쳐서 소송 비용은 3년간에 48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481억 원. 이게 생명보험 분쟁건이요. 야, 참. 그러니까 지급을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 이거. 그렇죠. 암보험의 경우는 100건당 5건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100건당 5건도 했습니다. 2013년에서 2017년도에. 이게 재윤경 의원실 자료죠, 이게? 뭐 언론에도 나오고 것도 있고 재윤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저도 이제 계속 그 보도도 해드리고 기사도 써드리지만 이제 기사 좀 쓰면은 기사가 다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바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선생님이 하는 그 사회공헌 활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보험회사들이 하는 사회공헌 활동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이런 건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포탈이나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게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거의 잃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억울하시겠네요. 그리고 이상욱 부사장이 그 국감의 증인석에 서서 한 말 중에서 뭐 과잉진료다, 사무장 병원을 포함해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병원들이 존재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 그러면은 병원에 문제가 있다, 병원에 관련해서 병원들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암 환자들에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걸렸는데 이거 사실인데. 그리고 문제 없이 처리되고 있다. 문제가 많으니까 지금까지 암 환자들이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험은요, 약관에서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은 전문 의사 자격을 가진 병원, 대한민국의 의사 자격을 가진 의사에 의해서 의료법 3조 2항에 준하면은 보험금 청구하고 3일 내에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사가, 지급 사유의 조사가 필요할 시에는 10일 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급을 장기간에, 저 같은 경우 지금 4년 동안 못 받고 있고요.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안 하고 버티면은 청구할 수 있는 암 환자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싸울 수 있지만 죽어가는 암 환자가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지금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죄송한 얘기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회사가 무작위로 계속해서 지연하면은 지연이자는 또 남은 보험계약자들이 또 보험료로에 충당이 되고 또 보험금을 지급 안 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다수 정말 많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노제 지내신 분만 뭐 3분이다라고 지금 노제는 한 분을 지냈는데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집회 현장에 나오신 분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뭐 그런 분들이 또 암암리에 뭐 많습니다. 그분들은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보험을 못 받으시겠네, 나중에. 이게 좀 뭔가 얘기가 누군가 가족이나 뭐 유족들이 청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뭐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그래도 보험회사에 다닌 경력이 10년이나 되는데 가진 그 규정을 있는 규정을 가지고 지급하라고 촉구를 해도 이 재벌의 어떤 위력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 보험에 대해서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또 싸워주는 변호사님, 뭐 판사님들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궁금하고요. 당장 관계 기관에서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그렇게 뭐 요구할 수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보험회사를 10년 경력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내용 중에 어디 보험회사 얘기죠? 저는 삼성생명에 직접 설계사들을 교육한
직무를 제가 했습니다. 상품교육 제가 먼저 회사로부터 듣고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내용을 지금 다 주장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 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뭐 보험 약관이라든가 이런 걸 변경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민원이 촉발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약관에 이렇게 두껍게. 예.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게 열거 원칙과 포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열거 원칙, 포괄주의 원칙. 예, 이 당장 생명보험에서 하는 거는 열거주의예요. 그래서 이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중점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해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사정사들이 와서 이렇게 뭐 포괄주의 원칙으로 이게 산정을 할 수가 있죠. 사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줄일 수 있는지 더 지급해야 되는지 하지만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생명보험의 정액형 보장보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암입원 보험금은 바로 정해진 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그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지급 서류가 의사가 증명하고 확인이 되면 그냥 바로 3일 내에 지급을 해야 돼요. 3일 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그게 보험 규정에 약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 왜 이럴까요? 이게 병보죠. 보험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낸 보험 계약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를 가지고 그걸 위력으로 삼아서 저희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횡포를 그러니까요. 저기 앞에서 말할 때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광고에는 다 줄 것처럼 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해결되시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때 이제 제가 그때 여름에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국감은 2018년도고 작년 2019년도 금감원 앞에서 그 만나셨잖아요. 같이 만나셔갖고 이제 올라가신다고 해서 잘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상당히 밝은 모습도 보이시길래 다 해결된 줄 알았죠. 이상목 부사장 얘기 또 조금 보탤게요. 지금 정말 심각한 게 보험증권 변조예요. 계약 시에 보험증권은 계약 증서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정확하게 규정된 계약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를 계약자들이 분실하거나 못 찾을 경우에는 재발행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재발행을 받을 때는 계약시 내용과 변경이 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변경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위원께서 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국 부사장이 보험증권 변경이 업무상 불찰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기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죠. 근데 지금까지도 변경된 내용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고의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고도 안 고치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죠. 보험금을 사치할 목적으로 허위 사고를 야기해서 보험금을 지급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고의성 입증에서는 자기도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한 사람의 경우는 실수라고 할 수 있고 고의성이 있다지만 이 부분이 증권을 변경한 사례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기 증권이 거기 사례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내줘야 되면 불구하고 지금 안 주고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용정보에 이렇게 손해사정이 나오면 동의서에 동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의하라는 이유는 저기 본인들 그러니까 법을 피해가기 그렇죠. 동의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이 가장 취약한 거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냥 와서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받으려고 사인을 했는데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료자문에 저는 사인을 안 했거든요. 의료자문에? 의료자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와서 손해사정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의료자문을 구한다고는 저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저기도 전혀 없이 동의를 자기 마음대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의료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근데 그 의료자문의 내용을 보니까 주치의가 그러니까 항암이라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이미 암은 이제 제거가 된 상태에서 그 이제 항암을 안 해도 되는데 항암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의사가
자기 그 정보는 전혀 없이 그렇게 저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생명 쪽에 있는 의사겠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이 삼성생명이 주는 그 비용을 받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편에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그 의사를 세워서 하시는 게 아니고 삼성생명이 자문료를 준 분들한테 무조건 사인을 받을. 그렇죠.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면은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저를 한 번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서류상만 가지고 그런 자문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그 돈을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중개적인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네. 문제는 약관에서 정한 의사가 의료법 제17조 항에는 직접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증명한 자료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또 맞겠네. 당연하죠. 환자 상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년 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지금 당장 아파서 병원에 왔는 거는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가 보고 확인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지 불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입원을 시켜서 입원 치료를 해 왔는데 이러이러한 치료를 했다고 코드를 진단서를 써줬는데 삼성생명이라 보험회사 측에서는 그 소견서나 진단서는 무시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얼굴도 이름도 안 가르쳐주는 익명의 의사에게 보험사의 자문료를 받은 의사한테 의료 자문을 받아요. 그쵸. 불법이에요, 이거. 불법이죠.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이건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식이네. 그렇죠. 심판이 그러니까 축구하다 보면 심판이 자기 편이야 다비수 돼가지고 근데 그 심판 말만 듣고 얘 무조건 페널티든 뭐든 봐주고 그런 형국이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약자잖아요. 환자고 저희가 빽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병에 걸려서 열심히 살다가 병에 걸려서 힘든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에 이 거대한 보험사를 맞서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보험사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좀 분들이 약자의 편에 좀 서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말고도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많이 제가 보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암에 걸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집안이 그렇죠. 풍기박살이 나는데 이렇게 보험회사의 횡포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거를 묵인하고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없는 약자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가슴이 네. 와닿는 얘기고. 저희가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보니까는 이 한 번에 끝낼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고정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지금 내용별로 저희가 사안별로 이게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할애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바꿔질 때까지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가셔야 되잖아요.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편성을 아예 잡아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험회사들이 삼성생명을 제외한 보험회사들이 수용을 하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건이다 생각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지급한 회사들도 많아요. 한 예를 들면 저희들 보안모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은 똑같은 그 약관 내용에 의해서 똑같은 암보험이고 똑같은 치료를 받았으니까 A 보험회사에서는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A 보험회사는? 근데 삼성생명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보험회사들은 지급하지 말아야 될 거를 보험계약자들은 지급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A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신한생명입니다. 신한생명. 명백하게 삼성생명은 타 보험회사에서는 지급하는 보험에 대해서 혼자서만 독단적으로 사유가 안 된다. 내부 규정상이라면 지급하지 않아요. 이거는 횡포고 위력을 가지고
버티기 작전 하는 거고요.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사실은 보험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네. 계약자를 상대로 지금 그러면은 뭐 불안전 판매를 했던가 고의적 보험 사기를 행하고 있는데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지금 저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에 저 환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무수하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암 환자들은 시간이 다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몸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삼성생명이 그 광고나 이런 건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부동의 일입니까? 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이 입소문이 무섭습니다. 내가 저 암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삼성생명은 유독히 지급을 하지 않더라. 이 한 사람이 10명, 100명, 1000명이 된다. 그렇죠. 광고보다 더 무섭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지금 근데 뭐 보험금으로는 어마어마한 지금 쌓아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우리나라에서 1위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들은 보험회사 증권도 다 비슷해요. 똑같은데 지금. 그러겠죠, 아무래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뭐 신한생명이나 뭐 미래에셋생명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제가 지금 항암 치료가 끝났고 휴유증이 심하니까 휴유증을 인정을 해서 이거는 암의 치료다 해서 보험금을 정확하게 주고 있어요. 신한생명은 아니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 네.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 네. 유독 삼성 그 삼성을 쫓아가는 우리 대형 보험사 뭐 교보나 하나나 흥국생명 이런 데가 아주 악덕으로 나오는 거죠. 악덕 기업으로.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그 일정을 그 구정 세고 나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이 그 지금 계속 불합리하게 저기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오시는데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여기 올라오시는데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뵐 때는 제가 휠체어 그때 그 공감원 앞에 근데 많이 좋아하셔갖고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 대표님도 힘 좀 내시고 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미약하지만 이렇게 좀 알리는데 아무래도 알리는데 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편집하니까. 하십시오. 삼성생명이라는 회사가 예. 보험료, 고객들의 보험료를 걷어들여서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그렇죠, 보유하고 있죠. 근데 지급률이 가장 낮은 회사입니다. 아, 지급률이? 네.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겠죠. 우리 당장 지금 지급하지 않는 이 현상만 봐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